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5월 19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바알라 빤디따 수땅 우현경 사와티 니라낭 사와티양 위허러띠 아위짜 니와라나사 휘카웨 바알라사 단하야 삼파유따사 에와마양까요 사무다갓도 이띠 아얀죄와 까요 바히따 저 나마루팡 이대 땅 드와양 바티차 파소 살레와 야따나니 예히부터 발로 수카두강 바티상 외다야띠 에대상와 안야따레나 사와티에 머물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이 몸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 여기에 이 쌍이 있고 쌍을 연하여 육촉처가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에 의해 다진 어리석은 자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아위자 니와라나사 휘카웨 빤디따사 단하야 삼파유따사 에와마양 까요 사무다갓도 이띠 아얀죄와 까요 바이따 저 나마루팡 이대 땅 드와양 바티자 파소 살레와 야따나니 예히 푸또 빤디또 수카두강 바티상 외다야띠 에대상와 안야따레나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현명한 자에게 이렇게 이 몸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 여기에 이 쌍이 있고 쌍을 연하여 육촉처가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에 의해 다진 현명한 자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따트라비카웨 cô viseso cô adipayaso king na karanang panditasa bhalenati bhagawang mulakano bante dhamma bhagawang netika bhagawang patisarana sadhu wata bante bhagawantang yewa patibhatu etasa bhasitasa atho 바가와또 수트와 비코 다레산띠띠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에 비해 현명한 자에게 어떤 차이, 어떤 특별함, 어떤 다름이 있는가? 대덕이시여 참으로 법들은 세존을 뿌리로 하고 세존을 도관으로 하고 세존을 의지합니다. 대덕이시여 이 말씀의 의미를 세존께서 분명히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비구들은 세존에게서 듣고서 명심할 것입니다. 때나히 비카웨 수나타 사두캉 마나시 까로타 바시사미띠 이왕반대 띠코 때 비쿠 바가와또 빠짜소승 바가와에 따다오죠.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야야 저피카웨 아위자야 니우따싸 발라싸 야야 저 단하야 삼바요따싸 아양까요 사무다가또 사지와 아위자 발라싸 아빠히나 사저 단하 아빠리키나 땅기사 해도 나비카웨 발로 아짜리 브라흐마짜리 양 삼마 두카카야야 따스마 발로 까야사 베다 까유빠고 호띠 소까유빠고 사마노 나 파리무짜띠 자띠야 자라마라네 나소케히 파리대웨히 두케히 도마나세히 우파야세히 나 파리무짜띠 두카스마띠 와다미 비고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어리석은 자에게 이 몸이 일어난다. 그 어리석은 자에게 무명은 버려지지 않고 애는 부서지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고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해 바르게 범행을 닦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간 그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야야 저비카웨 아위자야 니우따싸 빤디따싸 야야 저 딴하야 삼바유따싸 아양까요 사무다가또 사지와 아위자 빤디따싸 파히나 사저 딴하 파리키나 땅기사 해도 아짜리 비카웨 빤디또 브라흐마짜리 양 삼마 두카카야야 따스마 빤디또 까야사 베다 나까유빠고 호띠 소아까유빠고 사마노 파리 무짜띠 자띠야 자라마라네 나소케히 파리대웨히 두케히 도마나세히 우파야세히 파리무짜띠 두카스마띠 와다미 아양코 비카웨 위세소 아양 아디빠야소 이당 나나까라낭 빤디따싸 발레나 야디당 브라흐마짜리야 와소띠 비고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현명한 자에게 이 몸이 일어난다. 그 현명한 자에게 무명은 버려지고 애는 부서진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고들이여 현명한 자는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해 바르게 범행을 닦는다. 그래서 현명한 자는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가지 않는다. 몸으로 가지 않은 그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나는 말한다. 비고들이여 범행의 실천, 어리석은 자에 비해 현명한 자에게 이것이 차이이고 이것이 특별함이고 이것이 다름이다. 5월 19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하나의 경 독송했더니 6시 9분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12번 상류따, 니다나 상류따에서 인연 상류따죠. 인연 상류따의 19번째 경, 우현경을 독송했습니다. 이 경에서는 두 가지 관점의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데요. 책에는 지금 그 중에 하나, 윤회의 본질이 무엇냐,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간다 라고 해서 죽고 태어남, 즉 몸에 제약된 삶이라는 중생의 윤회, 그 현상을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제가 책에서는 그 책을 편집하면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그 앞에 그 표시해주지 않았는데요. 윤회의 본질이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만큼이나 어찌 보면 또 비중 있는 주제가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런 의미 표현이에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어리석은 자에게 이 몸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 여기에 이 쌍이 있고 쌍을 연하여 육촉처가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에 의해 다진 어리석은 자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자, 요 부분인데요. 굉장히 어렵고 또 중요하고 우리는 그래도 경에 의해서 경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그 공부를 지속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런 경에 의한 접근 아니고는 이 말씀의 의미를 참 정확히 읽어내기가 참 어려운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오늘도 역시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요 구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뭐 어리석은 자 또는 현명한 자라고 하니까 이 어리석은 자라면 누군가요? 뭐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뭐 나라는 존재인데 내가 어리석은 존재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현명한 존재 상태에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겠죠.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면 뭐 그대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리석은 상태, 이렇게 볼 텐데, 자, 나라는 존재 누군가요? 유죠. 유에서 뭐 오치온 이렇게 말해도 되고, 활성화된 상태로는 식과 명색이다. 정확하게 유바와라고 할 때는 식 더하기 명색이라고 말할 때는 부따 활성 존재여서 식과 명색이 함께한, 이럴 때는 경전의 정의에 의하면 식과 명색은 오온 더하기 촉과 작의라는 활성 상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지시하는데, 이 나가 어떤 경우에 어리석은 자이고 어떤 현상이 뒤따르느냐라고 할 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이 몸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있다. 예, 뭐 달리 말하면 딱가 가래의 형성 과정에서 그 내면의 번뇌의 작용에 의해서 네, 번뇌가 작용함으로써 첫 번째 그 결과로서의 무명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법내와 무명의 관계에 의해서 딱가 안에서 가래가 생겨난다. 그러면 이렇게 무명과 가래,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이면 어떻게 되나요?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고 집착에 의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유, 존재가 된다라고. 근데 이제 이런 관계, 명색에 참여라고 말할 때는 바와보다는 구체적으로는 붓다, 활성 존재여서 식더하기 명색 이래 되죠. 경에서 네, 경에서는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해서 사실은 바와보다는 그 활성되어 있는 식과 명색이 함께한 요런 상태를 지시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그겁니다. 자, 어리석은 자의 삶이 이렇게 몸이 유지되는 동안 이런 순환 과정을 도는데 그 가운데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무명과 가래의 영향 위에 있을 때는 몸이 일어난다. 이렇게 몸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명색이 참여하는 이제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말할 때 식과 명색 이래 되는데 이렇게 몸이 일어난다라는 의미는 뭔가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순환적으로 생겨날 때 그 앞에 부분에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이면 집착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연기된 식이라는 내 삶의 중심 요소가 머물고 늘어남에 의해서 지금 삶의 시점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명색이 참여한다라고 해서 몸이 일어나서 식과 명색 이런 어리석은 자라는 존재가 형성된다. 이런 거죠. 네, 요 표현 이건 잘 보아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연기된 식이라는 지금 삶의 서의 식 마음이 먼저 머물고 늘어나는 현상으로 지금 삶의 마음이 생겨나면 그때에 몸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존재 상태를 만든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이렇게 이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 이렇게라는 것은 뭐 그냥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어리석은 자에게 몸이 일어난다. 그러면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순환 과정에 의해서 몸이 있다라는 건 뭔가요? 네,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6내입처와 6외입처 존재가 생겨나면 그 존재가 지금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세상이 이렇게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세상과 물질 아닌 거 요렇게 세상이 생겨 있으니까 세상이 생겨 먹었으니까 이 세상을 인식하기 위한 나라는 존재도 인식주관인 나도 세상 생겨 먹은 대로 배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와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가 대응해가지고 지금 인식되는 대상을 인식함으로써 삶이 진행되는 요런 지금 삶의 현장을 말하게 되죠. 자, 이럴 때 안이비설신의라는 인식주관 이것이 무엇냐라고 할 때 보면 뭐 사실은
불교 안에서 옛날에도 지금도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무언지 어찌 보면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을 잘 꿰어가지고 이 안이비설신의가 무엇일까? 라고 찾아 들어가면 그래도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에 대해서 좀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삶이 니카야에 의해서 꿰어져서 우리가 그려낸 삶의 메커니즘, 이렇게 삶에 대한 포괄적 관점을 가지게 되면 이곳이 이런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나서 집착된 행위를 하면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라는 이런 방법으로 식과 명색이 함께한 활성화된 활성 존재, 내가 생겨나고 이런 활성화된 존재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세상 생겨먹은 대로 세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내가 배분되었다, 펼쳐져 있다. 그래서 식과 명색은 그대로 내입처와 외입처이면서 촉과 작의라는 요런 경전의 정의에 따라서 삶을 이해하면 포괄적 관점에 의해서는 이렇게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무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을 포괄적으로 삶에 대한 포괄적 관점, 그 시각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꿰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내입처를 보통 말하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요 육내입처, 육외입처 합해서 12처가 일체다 라는 요런 어떤 단편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개별적으로 사람들마다 이 육내입처가 무엇일까? 또 육외입처는 특히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과 물질 아닌 것이라고 알려지는 법은 무엇일까? 이제 요런 내입처, 외입처를 해석하는 데에 자의적인 관점, 자기대로의 시각, 자기가 이해하는 삶의 이야기로 내입처, 외입처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내입처와 외입처에 의해서 삶이 진행되는 이렇게 경을 해석하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부처님이 삶 전체를 포괄해가지고 그 가운데 지금 삶의 현장으로의 내입처, 외입처,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식과 촉과 작의라는 활성 요소, 거기서 생겨나는 수, 요런 지금 삶의 현장에 대한 이 부처님의 설명을 경대로, 부처님의 설명 그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삶의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못하면 삶을 자세히 정확히 볼 수 없다. 연기, 12연기를 부처님의 설명보다는 자기대로의 설명으로 해석하게 되죠.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과 전혀 다르게. 사는 이야기로 설해진 부처님 가르침을 전혀 다른 삶으로 해석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자, 그럴 때 이제 경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 자, 여기서 몸이라는 거는 뭔가요? 네, 몸이라는 거야 그대로 이 몸이니까 이 몸을
세상을 생겨먹은 대로 인식하기 위해서 몸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영역이죠. 내 삶이 몸과 마음 이럴 때 마음과 함께하는 물질로 된 몸이 뭐 내 몸이죠. 그래서 물질로 된 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몸을 그러니까 인식의 주관을 구성하는 일부라는 측면에서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이 생겨 있는 대로, 물질이 배분되어 있는 대로 몸도 배분해주면 그게 뭔가요? 색을 인식하기 위한 기능으로서의 몸의 일부가 안근, 소리를 인식하기 위한 기능으로서의 몸의 일부가 이근, 냄새를 인식하기 위한 기능으로서의 몸의 일부 비근, 맛을 인식하기 위한 몸의 기능으로서의 몸의 일부 설근, 느껴지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기능으로서의 몸의 일부 신근. 이렇게 해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5가지 기능이 요게 그대로 몸이죠. 뭐 몸이라는 것이 그냥 이게 내 몸입니다 라고 몸으로 있기만 한 건 아니죠. 이 몸이라는 것이 세상을 인식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자,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색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본다라고 할 때는 이 보는 일을 누가 하죠? 어떻게 하죠? 사실은 이제 경은요, 이렇게 인식한다, 분별해 안다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을 정의해줘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뭐 이제 뒤에 경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색수상행식 오온을 정의해 주는데 그 중에 보면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 요거죠. 연기된 식해서 식과 명색으로 지금 나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식이 왜 식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 위자나띠 띠 윈야낭 해가지고 인식하기 때문에 식이다,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인식한다, 분별해서 한다. 그래서 색이라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언가 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눈에도 보이는 요거 빨리 한글 사전에서 전재성 박사님 편저 이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내 눈에 보이는 요거가 무엇이? 라고 분별해서 하는 거. 요거하고는 달라요. 요거는 볼펜이고 요거는 빨리 한글 사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는 볼펜하고는 분별되는, 볼펜하고는 다른 것인 빨리 한글 사전이다 라고 눈에 보이는 이것을 분별해 아는 거, 요거를 인식한다 라고, 뭐 사전은 인식한다는 말을 그렇게 정의하죠. 그래서 인식한다, 분별해 한다, 다른 것과 구분해서 이것이 빨리 한글 사전이다, 전재성 박사님께서 편저하신 거다 라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분별해서 아는 거, 이거를 인식한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인식하는 자가 누구냐, 인식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위자나띠 윈야낭이라고 해서 바로
분별해서 한다,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자, 인식의 주관은 식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그 캠코더를 통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면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저의 화면에 바로 이 삶의 메커니즘 앞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이걸 보고 아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분별해 아는 일을 내 마음 시기하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잠깐 눈을 감고 얘기를 하고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몸에 속한 몸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것인 색을 인식하기 위한 기능이라는 눈이라는 기능. 요거를 이제 안근 이렇게 부르죠. 눈의 기능. 요 눈의 기능이라는 거는 눈을 뜨고 있을 때 눈에 들어오는 빛을 매개로 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눈을 감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내 마음이 눈에 보이는 대상인 색을 인식하려고 해도 눈을 감아버림으로써 그것이 몸의 기능으로의 역할을 거부해버리면 아무리 마음이 인식하는 주관이라고 해도 인식할 수 없죠.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이거여라고 분별해 알지 못하죠. 이런 관점. 눈을 뜨면 보이죠.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분별해 알죠. 인식하죠. 요거 바로 요게 보는 주관이 누구냐? 색이라고 하는 세상에 펼쳐져 있는 보이는 것이다. 빛을 매개로 내가 인식한다. 라는 색이라고 하는 요 대상을 내가 보아서 분별하는 인식하는 일을 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위자나띠 윈냐낭 인식한다 라고 해서 식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인식하는 주관인데 방금 설명드린 바에 의하면 몸 가운데 보는 일과 관여하는 우리가 보통 눈이라고 부르는 이 눈이라는 기능이 함께해야 구체적으로 보는 일, 보아서 아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인식의 주관 내입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하는 식이라는 이 마음하고 그 가운데 물질인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라는 보는 역할을 하는 눈이라는 기능, 듣는 역할을 하는 귀라는 기능, 냄새 맡는 맛을 하는 코라는 기능. 요게 단지 코라고 생긴 고깃덩어리, 귀라고 생긴 고깃덩어리 요걸 말하는 건 아니죠. 그보다는 눈이라는 몸이 가지는 역할성, 귀라는 몸이 가지는 역할성. 뭐 말하자면 눈이라는 역할 이러면 안구가 있죠. 눈동자로부터 안구를 통해서 빛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신경계를 통해 가지고 뇌에까지 전달되어 가지고 마음이라는 이 인식 주관에
눈을 매개로 받아들인 그 정보를 뇌라는 신경으로 가지고 와서 뇌의 자리에서 마음과 만나는. 그래서 이 마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눈동자로부터 뇌 신경까지를 거쳐가지고 이 마음에 빛을 매개로 하는 이 정보가 전달될 때까지 어쨌든 이 정보가 마음한테 전달이 되어야 마음이 전달된 정보를 인식하죠. 이래서 몸의 기능이라고 말하는 거는 단지 눈동자 안구 요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눈동자로부터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뇌에까지 전달해서 마음에 연결되는, 마음에 전달되는 요 전체 과정을 기능이라고 말하는 거죠. 보이는 것을 인식할 때는 눈동자로부터 받아들여서 신경을 통해서 뇌에 와서 마음에 전달될 것이고, 귀라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몸의 기능 안근 이렇게 말하고, 귀를 통해서 인식 받아들이는 소리라고 하는 거는 귀가 단지 귓바퀴 요거를 귀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귓구멍으로 소리를 모아줘 가지고 그 안에 고막을 통해 가지고 받아들이면 그 고막에서 받은 소리에 대한 정보가 신경을 타고 뇌에까지 와가지고 마음에 연결되는 요 전체 과정이 귀의 기능이라고 해서 몸의 역할로 나타나는 거죠. 단지 몸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질적인 눈이다, 귀다 이게 아니고 그 눈, 그 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라는 역할의 측면에서 이제 몸을 말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이는 거에 대한 몸의 역할, 안근, 내지 느껴지는 것에 대한 몸의 역할, 신근. 요것이 색성향 미촉이라는 5가지로 구성된 물질. 이 물질에 따라서 배분된 몸의 기능.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고. 이렇게 받아들인 것을 배분된 그대로 마음이 안근과 색이라는 요 배분 위에서 인식하는 마음은 안식이라고 같이 배분되고, 마찬가지 이식, 이근, 성, 비식, 비근, 향, 설식, 설근, 미, 신식, 신근, 촉 요렇게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적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안식과 안근이 짝을 이루고, 이식과 이근이 짝을 이루고, 비식과 비근, 설식과 설근, 신식과 신근이 짝을 이루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여러분 정말 결정적으로 이거 안식과 안근, 인식하는 주관으로의 마음이 대상을 마음에까지 끌어와서 연결해주는 몸의 기능인 근과 함께한 거. 그죠, 여러분? 눈 감으면 못 보잖아요. 본다라는, 보아서 내가 본 것을 분별해야 한다, 인식한다라는 이 작용은 누가 하나요? 마음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몸 혼자 하는 것도 아니죠. 왜? 눈 감으면 보지 못하니까 마음 혼자 분별하는, 인식하는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몸이 혼자 볼까요? 아니죠. 부처님의 정의에 의하면 인식하는 그 구체적 존재는 누구냐? 안근이 아니고 안식이다. 위자나띠 띠 윈냐낭, 인식하는 그 역할을 직접 하는 주관은
식이라고 정의되잖아요. 눈 감으면 볼 수 없고, 눈 감으면 볼 수 없고, 보지 못하면 인식하는 주관인 식이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식하기 위해서는 식과 근, 인식하는 주관으로의 식, 마음과 대상을 시계까지 가져와서 연결해주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근, 마음과 몸이 함께해야 대상을 인식할 수 있다. 요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죠. 누가 봅니까? 누가 보아서 보는 것을 인식합니까? 이 인식의 주관은 누굽니까? 보는 자. 그래서 보아서 그 정보를 마음에까지 전달해주는 몸의 역할로서의 기능, 근과 그렇게 전달되어 온 것을 분별해서 아는, 인식하는 자로의 식. 요 식과 근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인식 주관이라는 안처가 생긴다. 요래 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을 이렇게 포괄해 가지고 보지 못하면, 포괄된 관점에서 경을 접근하지 않으면 정말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제예요. 내입처라는 것을 자기대로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안입이설신의 육내입처를 정의하는 학자들이 참 많아요. 이거 눈을 바꾸지 않으면 불교할 수 없다. 지금 제가 긴 시간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식과 근이 함께해서 인식 주관인 처가 된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삶을 이해하는 근본이에요. 우리 메커니즘에도 어때요? 보면 딱가라고 하는 내적인 영역 가래가 형성되는 이 과정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딱가와 거의 같은 분량으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라고 하는 지금 삶의 현장, 그래서 딱가로 연결되는 수가 생겨나는 데까지 이만큼이 이렇게 비중 있게 나타나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헷갈리면 삶을 할 수 없어요. 불교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된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세상이 생겨먹기를 색성향 미척 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느껴지는 거, 그리고 물질 아닌 거, 요렇게 세상이 생겨먹었기 때문에 뭐 세상 생겨먹은 대로 내가 배분되어서 인식해야 하죠. 그래서 식을, 인식하는 자인 식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펼쳐놨고, 그 가운데 물질을 인식하기 위한 그 연결자, 매개로서의 정보를 가져오는 몸도 물질 생겨먹은 대로, 세상 생겨먹은 대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고 펼쳐놓았고, 거기에 식이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물질 아닌 것인 법을 인식하기 위한 연결자, 매개자, 정보 제공, 정보를 끌어오는 그것이 역시 그 기능인데, 물질을 인식하기 위한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가진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의 역할 해서 의근,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의식과 의근이 함께하면 의가 된다. 그래서 즉 의식과 의근이 함께해서 법을 인식하는, 요런 구조를 보여주죠. 이렇게 해서 식과 근이 함께한 게 안이비설신의라고 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안이비설신의로
6가지가 펼쳐진 게 안식이라는 게 있고 안근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2가지가 함께한 것으로의 안인데 요거를 경에서는 처 또는 입이라고 불러요. 아야따나. 그래서 안식, 안근, 안처 이래 되는데 식과 근과 2개가 함께한 처 가운데 어떤 것이 대표성을 가지느냐 하면 결국 인식주관, 인식을 포괄하는 일은 누가 해요? 식과 근이 함께한 처가 하죠. 그래서 대표되는 처에 대해서는 뭐 식근처에서 다 말해줄 거 없죠. 처라는 말을 생략하고 안이비설신의 요렇게 부르는 거. 요게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다. 또 연기에서 말할 때는 6가지 입이다. 육처, 육입 이렇게 불리는 거고. 참고로 이건 나중에 보겠지만 몸과 함께한 이 식의 무더기 요거는 인식하는 마음인 식이 몸과 함께할 때 의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이 의하고 요 의가 다르다라는 요거를 구분하는 거 아주 고급스러운 공부죠.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의의 작용이라는 것이 작의라고 설명되죠. 정의되죠. 그래서 식이 근과 함께한 처가 색을 의의 작용을 일으켜서 인식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새끼친다. 요 위에 있는 6가지 식은 이렇게 연기된 식이 펼쳐진 거고 요거는 연기된 식, 온이죠. 식의 무더기가 몸과 함께 세상을 자의해서 생겨나는 새끼쳐진 식이다. 그리고 내입처, 외입처, 그리고 새끼쳐진 식 3가지가 만나는 작용이 촉이라고 하고 이 촉과 작의가 2가지 활성 요소고 촉에 의해서 수가 있다.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요런 5단계로 지금 삶의 현장이 설명된다. 아이고 너무 늦었네요. 이 어려운 주제를 그나마 메커니즘이 있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는요. 이렇게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무엇냐? 부처님의 설명에 의하면 식과 근이 함께한 인식주관이다. 그래서 외입처를 인식해서 식을 새끼치고 3사화합 촉해서 수 생긴다. 내입처가 외입처를 알고 경험한다. 내입처가 외입처에 대해서 자의를 통해서 알고 식이 생겨나고 3사화합 촉해서 수 경험한다. 외입처를 경험한다. 외입처를 자의해서 알고 촉해서 경험한다. 알고 경험한다. 요런 것이 인식작용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작용을 이해하면, 자, 경은 다시 이렇게 이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 몸과 밖에 색성향 미촉 법을 밖의 명색이다. 색성향 미촉은 색이고 법은 명이다. 명은 수상사 촉작의 촉과 작의를 제외한 수상사 즉 수상행이 법이다 라는 부분을 말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된 식이 이렇게 삶의 중심을 잡을 때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어리석은 자에게 몸이 일어난다. 그리고 밖에 명색이 있다 해서 몸과 명색, 식이 이렇게 자리 잡으면 요것을 가지고 뭐라나요? 여기에 이 쌍이 있다. 쌍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식에다가 몸이 일어나서 안이비설신의 내입처가 구성되고 거기에 밖의 명색으로서 외입처가 구성되면 이러한 쌍, 육내입처, 육외입처라는 쌍이 있다. 그리고 이런 내입처와 외입처라는 쌍을
연하여 내입처 외입처에서 식이 생기면 내입처 외입처식 3, 4화합 촉 해서 이 쌍을 연하여 육촉처가 있다. 촉이 진행되는 토대로서의 촉처가 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어떤 것에 의해 다진 어리석은 자, 색성향 미촉법이 다진 어리석은 자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라고 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죠. 우현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요 부분을 우리가 아는 거. 야, 요 하나의 문구를 통해 가지고 내입초, 외입초, 식촉, 수로 구성되는 또 자의까지 요런 지금 삶의 현장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 우현경의 이제 또 중심 주제는 사실은 요 부분은 전제하는 거고 우현경이 알려지는 것은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쨌든 몸을 가지고 태어난 중생들은 누구나 이렇게 그 쌍이 있고 쌍을 연하여 촉처가 있고 수가 있다. 이런 삶이 진행되는데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차이는 무엇이냐? 어리석은 자도 현명한 자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전생의 삶에서 무명과 가래를 다 부수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났다. 그래서 태어났죠. 이렇게 태어난 사람 가운데에 어리석은 사람은 살아 한평생 범행을 닦지 못해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으면 무명과 가래의 영향 위에서 존재가 생겨나고 이 식과 명색이라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는 몸이 무너지면 여기서 결정적인 표현 몸으로 간다라고 해서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무명과 가래를 해소한 상태에서 몸이 무너지면 우현경은 결정적으로 몸으로 가지 않는다. 살아있는 동안 번뇌를 부수고 깨달은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아라한이 되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가지고 온 이 몸으로 태어나서 한평생이니까 아라한이라는 존재도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번뇌가 부서진 무위, 해탈된 삶의 과정으로 살아가다가 몸이 무너지면 번뇌가 부서졌다, 무명과 가래가 해소됐다. 그래서 더 이상 식이 머물고 늘어나지 않는 해탈된 삶을 산다. 그런 가운데 몸이 무너지면 결정적으로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예, 시간이 너무 지났고 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현경의 두 번째 중심 주제, 무명과 애가 부서지지 않은 자는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간다. 무명과 애가 부서진 자,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가지 않는다. 몸으로 가는 거 윤회하는 중생의 삶이고 몸으로 가지 않는 거 윤회에서 벗어나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불사가 실현된 아라한 삶의 완성. 네, 요 부분을 말한다라는 거 간략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현경에서 우리 여러분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이 삶의 현장이 식과 근이 함께해서 인식주관인 처가 된다. 육내입처의 의미다. 라는 요거. 그리고 죽은 뒤 몸으로 가는가 가지 않는가 두 가지 관점 공부했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지나서 55분이 됐습니다. 좀 서둘러 가지고 네, 김보영 부부님 포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그 포살 마무리했고요. 자, 지현 부부님
현명한 자는 생노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해 바르게 범행을 닦기 때문이다. 해피한 아침입니다. 스님 버부님 하고 합장 주셨는데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경이 그 우현경이죠.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고 현명한 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든 현명한 자든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서 무명과 가래를 다 해소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몸으로 갔다. 요런 현상이고, 그렇게 태어난 가운데에 어리석은 자는 이 한평생의 가운데에 범행을 실천하지 못해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라는 결정적 표현이 나오고, 이제 현명한 자는 어떤가요? 태어나기는 전생에 부족함이 있어서 태어났지만 이 한평생 삶의 과정에서 범행을 잘 닦아서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했다. 번뇌가 다했다. 그런 깨달은 삶, 해탈된 삶을 살다가 몸이 무너지면 다시는 몸으로 가지 않는다. 네, 요것에 의해서 몸으로 가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음으로 이어서 늙음과 죽음, 뒤따르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겪지 않는다. 이것이 불사의 시련이고 열반을 시련한 거고, 이것이 깨달음이다. 예, 지연버부님, 현명한 자의 삶을 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그 우현경에서 그 도입부에서 융내입처와 외입처 이런 12처가 형성되고, 그 가운데 제가 그 얘기 빼먹었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일체는 융내입처, 유괴입처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런 일체를 설명하는 30개의 경이 35번 육처상류따의 3개 품으로 모여서 나타나는데, 그 30개의 경 중에 12처가 일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 시작하는 것만 나오고, 뒤에 이어서 29개의 경은 일체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일체를 육내입처, 유괴입처로 말하지 않는다. 육내입처, 유괴입처, 그리고 식촉수, 요런 지금 삶의 현장이라는 이 삶의 골격을 가지고 일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불교는 이렇게 삶을 촉과 자의에 의한 이 두 가지 활성 요소에 의해서 이런 지금 삶을 활성화된 삶으로 나타낸다. 불교는 활성화된 삶의 이야기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아무튼 그 일체를 말하는 30개의 경 중에 시작하는 하나의 경만 육내입처, 유괴입처가 일체라고 정의되고, 이어서 29개의 경은 이런 내입처, 외입처에서 자의에 의한 식, 촉에 의한 수, 이런 활성화된 삶을 설명하면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로서 일체를 말한다. 우리가 요거 활성화된 일체라고 이름 붙였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런 활성화된 일체까지를 볼 때 어쨌든 육내입처, 유괴입처, 특히 내입처에 대한 육내입처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피해야 한다. 육내입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순간, 지금도 이제 국내에도 보면, 국외도 마찬가지겠지만, 육내입처가 무엇냐라고 설명하는 그 강의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자의적으로 육내입처를 설명하는 부처님의 설명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고,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니까 어떡해요? 자기대로 이해한 만큼 강의하죠.
자의적인 설명을 하죠. 안 됩니다. 이 자리가 부처님의 설명으로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으면 삶을 알 수 없다. 불교 신자의 삶이 부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낼 수 없다. 여러분, 어쨌든 육내 입처, 육외 입처, 이렇게 포괄된 삶의 이야기, 포괄된 삶의 과정에서의 인식의 주관과 객관, 지금 삶의 현장. 네, 요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연이 좋다 보부님 감사합니다 하셨고, 자연이 좋다 보부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이제 늘 도관이라는 말씀을 즐겨 하셨는데, 바로 오늘 독송한 우현경에서 보면 대덕이시여 참으로 법들은 세존을 뿌리로 하고 세존을 도관으로 하고 세존을 의지합니다 라고 해서 세존을 도관으로 한다. 부처님이 깔아놓은 파이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끝까지 간다. 네, 요런 의미 바로 이 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고요. 이경의 부부님 행복한 하루를 아침 독성으로 시작합니다 하셨는데 저도 그렇다 공감하고요. 자, 전종수 부부님 해피스님이 정리하신 12연기 삶의 메커니즘이 매우 명쾌하고 경이롭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예, 뭐 이거 사실 해피스님이 혼자 정리했다 하기에는 좀 제가 쑥스러워요. 왜냐하면 지난 한 10년의 과정 동안 우리가 그 해피설법회라는 이름으로 그 법회를 진행해 왔죠. 예, 참 보면 제가 정말 공부를 시작하던 무렵 정말로 참 작은 공부로 강의할 때는 제법 좀 여러분들의 법부님이 공부를 함께 했었는데, 제가 공부가 좀 쌓여가면서 좀 더 정확해지고, 이제 전종수 법부님 말씀하시는 이런 삶의 메커니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공부 과정, 이 연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우리 공부가 그래서 정말로 명쾌하고 경이로운 공부를 펼쳐나가게 되면서는 법회에 오는 사람이 없어. 요즘도 여러분 우리 화요일 법회 우리 박보부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리고 박보부님하고 혼자 하고 수요일 날도 요즘 3명의 법부님 김정혜 법부님, 배영규 법부님, 박희애 법부님 3명의 법부님 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목요일 안구따라니까야 법회에서도 박희애 법부님하고 1대1로 강의하는 요런 아주 소수의, 그러나 그 백만대군 같은, 그래 박철인 법부님, 배영규 법부님 고맙습니다. 박철인 법부님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내 이름도 모른단 말이야. 내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뭐 박철인 법부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고마워하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죠. 예, 박철인 법부님하고 화요일 법회 1대1로 운영하고 뭐 이런 부분 생각하면 정말로 진리라는 거, 사실에 접근하는 일은 정말로 보통의 사람들이 함께 하긴 어렵구나. 우현경에서 말하듯이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게 되는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못한 중생들의 세상에서 이렇게 바른 법을 운영해 가는 일은 어렵구나라는 것을 이렇게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 어쨌든 정중수 법부님, 제 말씀은 그겁니다. 뭐 해피스님이 정리하신 이라는 표현보다는 근본경전연구회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의 자리를
준비해주고 함께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경을 해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공부의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정리한 이 공부, 그래서 삶의 메커니즘. 예, 이렇게 만들어진 삶의 메커니즘은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야말로 명쾌하고 경이로운 공부죠. 부처님 가르침에 정말 전통을 벗어난 그 진정이 이 메커니즘 안에 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이 메커니즘 위에서 이어서 설명되는 수행의 지도, 수행의 맵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전정수 법부님. 이 명쾌하고 경이로운 공부 우리가 함께 하고 있고요. 김정승 법부님 사두 하셨는데 지난주인가요? 먼저 오셨을 때 제가 김정숙 법부님이라는 이름만으로 제가 이전에 저와 만났던 분이신지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네, 오늘 또 사두 인사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영채 법부님, 활성화된 일체, 육내입처에 대한 자의적인 설명, 포괄적인 인식으로서 주관과 객관. 네, 잘 보셨습니다. 활성화된 일체라는 이 개념, 삶의 메커니즘의 중심을 차지하는 근본경전 연구회 공부의 커다란 성과죠. 그래서 포괄적 인식으로의 주관과 객관, 육내입처, 육외입처, 그리고 육내입처에 대한 자의적인 설명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까지 네, 잘 정리하셨고요. 배용규 법부님 고맙습니다. 박채림 법부님 이름 순간적으로 기억해내지 못했는데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김정숙 법부님 두 번째로 배웠는데, 네, 인사를 오늘 하셨고, 이제 항상 함께 하신다 제가 이해하겠고요. 이 공부에 함께 하는 일, 그래서 이 공부에 시간이 더해진, 그런, 공부가 쌓이는 만큼 법부님의 삶이 향상할 것이다 라는 말로 제가 인사 대신합니다. 예, 공부의 시간을 쌓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 좀 이제 마무리하고 서울 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아침 독성 쉰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월요일 아침 다시 뵙겠고, 일요일 오후 2시 일요 법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